영업 다 했다. 나 그러니까요. 또 책 샀다. 안 되는 거 알면서. 네. 눈으로 본 거는 한 3개월 지나도 50%가 날아간대요. 다른 것들보다 사실은 후각적인 것들이 제가 뇌 변형계랑 바로 연결돼 있거든요. 네. 첫인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그냥 1초 안에 결정되거든요. 맞아요. 제가 여기 딱 오자마자 요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센트 오브 더 페이지라고 교보문고의 대표향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진짜 갑자기 책 읽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책 사야 될 것만 같은 느낌. 이거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은 네. 나 밑에 막 댓글에 영업 다 했다. 나 그러니까요. 또 책 샀다. 안 되는 거 알면서 항상 이 향기에 대한 리뷰가 너무 많은데 이 향기는 말 그대로 저희가 더 센터 오브 더 페이지라고 해서 그냥 책 향기라고 너무 잘 알려져 있는 향기인데 실제로 교보문고에서 이 향기를 2015년에 조향사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판매를 안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 많은 거예요. 아 이거 뭔가요? 이거 뭔가요? 이런 분들이 많아서 모르겠다 출시. 그래서 디퓨저로도 나오고 했는데요. 그만큼 계속 사랑을 받아온 향기인데 사실 책 향기 하면 어떤 향기 좀 떠오르세요? 종이 갱지향 좀 나는 것 같고요. 따뜻한 공간에서 담요 덮고 책 읽을 법한 스카치향? 요 향도 조금 날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실제로도 이제 책 향기라고 나온 향수들이 있거든요. 네. 그 향수들의 이제 가장 기본 향조들은 우드에 더해서 약간의 가죽향이 있잖아요. 여기에 약간의 달큼함, 톤카넛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들이 가장 주된 책의 향조예요. 상상했을 때 오래된 책에서 날 만한 먼지 냄새, 종이 냄새, 먹 냄새, 잉크 냄새, 오래된 뭔가 테이블 냄새 이제 이런 것들이 책 향기의 가장 대표인데 이 향기는 그 향기랑은 약간 달라요. 이 향기를 맡아보시면 가장 주된 향기는 피톤치트와 유칼립투스거든요. 책에서 날 만한 향기라기보다는 책을 가지고 숲에 가서 읽을 법한 머리를 좀 깨워주고 맑게 해주는 향기 그렇게 좀 떠올리시면 잘 매치가 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도심 속에서 지쳐있는 현대인들이 교보문고에 갔을 때 의외로 마음의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향 덕분이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게 간접 마케팅이거든요. 오.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직접 마케팅은 의도해서 그냥 거기에 향을 입히는 거예요. 세차하면 어떤 향기 나세요? 세차. 차향 가죽 냄새 나죠. 그쵸. 가죽 냄새. 네. 이거요. 묘하게 싫은데 묘하게 좋잖아요. 그 느낌이 좋아서 중고차를 판매할 때 시차해보세요 라고 해서 승차해보고 그 차를 몰아보는데 그 차에 일부러 가죽 향기를 뿌린대요. 그럼 묘하게 세차 냄새 있잖아요. 그쵸. 세차 냄새를 통해서 이 차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것 이런 게 또 직접 마케팅이고 이건 진짜 중요한 마케팅이네요. 그쵸.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 와이셔츠 다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코팅향 이런 걸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온 화학 제품이지만 막 빨래해서 햇볕에 말려서 맞아요. 다른 질에서 날만한 뽀송뽀송한 향기 뽀송뽀송한 있잖아요. 느낌. 네. 이런 향기가 사실은 똑같은 와이셔츠지만 매력도를 되게 높여주고 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직접 마케팅. 사실 알게 모르게 저희가 늘 향기 마케팅에 노출되어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확실히 이 향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무색무취의 인간이 있다고 하면 향이 있으면 사실 그 사람 자체가 되게 달라 보이거든요. 네. 저도 어떻게 보면 향기 마케팅을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교보문고 향기는 제가 간접 마케팅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 네. 이제 간접 마케팅은 말 그대로 뒤에 숨어서 약간 조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빵집에서 빵 향기는 어차피 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빵 향기를 비치하는 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 그렇죠. 이럴 때는 커피 향기. 묘하게 커피 향기가 그런 빵 향기들을 부각시켜주면서 시너지가 나거든요. 그렇죠. 같이 빨리 먹고 싶은 느낌.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백화점 얘기한 것처럼 백화점에서는 사실은 화장품 향기는 당연히 뭐 나는 거지만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는 숲향기. 되게 마음이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피톤치트라든지 이런 허발 향기들이나 좀 네. 그린노트 향기들이 더해져야 체류 시간이 늘고 쇼핑을 할 때 느껴지는 피로감을 줄여준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 향기 마케팅에 사실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사용할 때는 고객님들의 체류 시간, 그리고 음식점에 사용할 때는 이분이 빵만 먹는 게 아니라 커피도 같이 먹을 수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 향기 마케팅의 주의사항, 가장 대표님이 신경 쓰시는 것들 이런 거 있으실까요? 일단은 말씀처럼 그거 저희한테 의뢰해 주신 분이나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오는지 게다가 더해서 저는 특히 마음이 중요하니까 공간과 제품에 어울리는 향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필라테스나 요가원에 간다. 맞아요. 라고 하면 거기엔 좀 어떤 향기가 어울릴까요? 일단 명상을 하고 좀 마음이 차분해져야 되니까 유칼립투스나 라벤더나
향이나 그 아로마 오일이 상상되고 떠오를 만한 그런 향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조향 원료보다는 약간 거칠더라도 네. 조금 더 천연 향기 있잖아요. 네. 거기서 뭐 라벤더라든지 유칼립투스라든지. 근데 제가 이전에 실제로 저희가 이제 요가 유튜버 분과 제가 콜라보를 해서 오프라인에서 같이 수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향기 중에 어웨어니스를 가져가고 여러 가지 향기도 가져갔는데 제가 어웨어니스만 말씀드리는 게 그 향만 인기가 있었어요. 어웨어니스가 우디 향기, 특히 라벤더라든지 뭐 사이프러스, 샌다로드 이렇게 조금 무거운 느낌의 우디 향기, 특히 천연 오일들이 저희가 조향된 향료인데 다들 요가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그런 향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오웨어니스 향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특히 그런 공간에 어울리는 향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제가 향기 마케팅을 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고려하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너무 중요하죠. 네, 맞아요. 아무래도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또 이 향기들이 혹시나 누군가에게 안전하지만 혹시나 해가 되지 않을지 또 공간에 무드를 해치지 않을지 이런 안정성을 많이 고려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약간 대중성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특별한 바이브가 필요한 공간이 있어요. 예를 네. 들면 성수동의 편집샵이다. 그런데 흔한 향기는 좀 안 어울리죠. 그쵸. 호불호가 극명히 갈려도 그런 곳에서는 약간은 독자적으로 가야죠. 그쵸. 유니크하게 가야 되지만 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공간에서 너무 호불호가 큰 향기들은 그 공간의 이미지나 제품 매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기 너무 때문에 평범하게 만들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향기 마케팅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향기 마케팅을 한다면 일단 의뢰부터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제가 의뢰인이면 예를 들어 내가 옷을 판다 아니면 뭐 주얼리를 판다 이 컨셉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파는 상품군과 내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님들의 연령대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딱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이제 네. 저랑 같이 그 다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클라이언트 분과 저랑 같이 제품이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같이 둘러보고 시간대라든지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을 같이 지켜봐요. 그 부분들을 제가 듣고 향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조향을 하는데 한 2, 3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향조들을 만들고 해서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제 그분과 만나서 향조를 같이 시향을 하고 이제 수정 부분을 수정하거나 해서 이제 향조를 컨펌해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또 생각보다 다른 게요. 같은 향조라도 발향되는 공간, 기구에 따라 되게 달라요.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막 들고 나는 공기 흐름이 많다. 네. 이런 공간에는 디퓨저가 괜찮아요. 공간이 너무 크거나 오히려 들고 난 사람이 별로 없다. 사실 모든 향기는 공기의 이동이 있어야지 향기가 잘 퍼지거든요. 그런 공간에서 디퓨저를 두는 것들은 발향이 잘 안 돼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떤 용기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전자 디퓨저가 아,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공간에 따라 비치되는 기계의 사이즈도 다르고 그렇기 네. 때문에 분사 속도라든지 양 같은 것도 조절하면서 얼마나 적절한지 디퓨저라면 부향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 향료를 했더니 너무 강하다. 이제 부향률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면서 네. 이런 걸 디테일하게 이제 조율해요. 그래야지 또 향기가 오시는 분들에게 매력 있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완료가 된 향기가 컨펌이 되고 부향률이 결정이 되면 이제 생화학 인증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챔프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을 통해서 정말 안정성 입증받게 되면 이 모든 프로세스가 끝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간과 각 제품에 빛이 되어서 이제 브랜드의 감칠맛을 주는 그러니까요. 역할을 하게 되게 됩니다. 아, 정말 이 향기 마케팅을 저희가 이렇게 직접 다양한 브랜드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고객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향기로 내가 알게 모르게 치유받았다는 걸 아마 쇼핑하고 나서 아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진짜 이게 맞는 게요. 네. 이런 향기는 제가 과학적으로 정말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향기를 맡잖아요. 1년이 지나도 향기의 65% 정도는 그 향기를 기억한대요. 저도 처음에는 이 향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했다가 대학교 때 친구랑 여행을 한번 갔었어요. 네. 면세점이 가격이 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구찌 블룸향을 내가 사야겠다 하고 그 향을 구매해서 독일 돌고 오스트리아 돌고 프랑스 때 그거를 개봉했던 거예요. 여행하는 한 4일 정도를 내내 그 향을 뿌리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취직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본가에 갔을 때 그 향을 딱 뿌렸거든요. 근데 그때 딱 여행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도 향이 기억된다는 게 그게 진짜 그 향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제가 시각 있잖아요. 네. 눈으로 본 거는 한 3개월 지나도 50%가 날아간대요. 다른 것들보다 사실은 후각적인 것들이 제가 뇌의 변형계랑 바로 연결돼 있거든요. 네. 변형계라고 하는 곳이 기억이나 감정을 반사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딱 사람을 만나면 첫인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그냥 1초 안에 결정되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시각이라든지 뭐 촉각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뇌의 중추를 통해서 거기에 주입이 되거든요. 네. 근데 향기는 바로
그래서 알게 모르게 맞는 향기나 매력 있는 향기들은 브랜드나 공간의 가치를 정말 높여주거든요. 저도 이제 또 느끼는 게 이 향 자체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명품 향수 쓰거나 니치 향수 구매하려고 하면 가격대가 만만치 않아서 사실 사회 초년생이나 그래도 20대 후반까지는 구매하기가 되게 망설여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이지 않는 향이 사람 자체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주고 공간까지도 조금 더 머무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마력이 있는 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미술 전시라든지 이럴 때도 어울리는 향기들이 많이 콜라보가 돼 있어서 함께 어딜 가시나 사실은 즐거운 경험들 많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내가 진짜 향기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대표님한테 의뢰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많은 의뢰 부탁드리고 저희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유주.kr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문의하기를 통해서 저희가 요청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저희가 향기를 설명도 드리고 기성 제품을 제가 판매도 하고 있지만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너무 재밌고 그쵸.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보신 게 그분이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신대요. 오, 스터디 카페, 네. 그래서 스터디 카페에는 어떤 향기를 주는 게 좋을까요? 아.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네. 향기가 어울리는 것도 있지만 이제 마음에 대한 효능이나 의사로서 이 향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향기의 어떤 향취보다는 효능 위주로 가야 된다. 그쵸. 어떻게. 스터디 카페 성과 내야죠. 여기서는 로즈마리 위주로 가시자. 아. 특히 천연 에센셜 오일은 집중력을 올려주는 원탑이거든요. 다만 이제 로즈마리 자체가 좀 향기가 거칠어요. 모기 퇴치제 냄새인데 오, 맞아요. 이렇거든요. 그래서 물론 집중력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지만 로즈마리 단독을 쓸 때는 조금 거칠 수 있으니 이럴 때는 뭔가 자몽, 약간의 시트러스를 더해서 하면 오. 훨씬 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팁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전국에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 당장 여기 이유주 대표님께 문의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경험이고 또 네. 그런 경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의뢰 주시면 저희가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제가 또 향기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꼭 뭐 의뢰가 아니더라도 맞아요. 내 공간에 이런 향기가 어떨까요? 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말씀드릴 거고요. 또 그런 것들 같이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저희는 향기와 관련된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는 흥가이였고요. 네, 저는 이유주 대표 고은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